네분 안녕하세요. 현재 수시를 맞이해서 이제 많은 대학교를 지원했을 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번 대기과학과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를 지원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과연 대기과학과에서는 어떤 거를 배우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몽 박두. 그렇다면은 과연 대기과학과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닥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펼쳐놓고 대기과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알아보자면은 서울에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 근교로는 공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릉 원주대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이제 남부지방에 있습니다. 대구에는 경북대가 있고 부산권에도 두 개가 있는데 부산대학교하고 부경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수시 혹은 정시 입시를 실패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대기학과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많은 고등학생들에게는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학과는 가고 싶은데 지방을 가긴 너무 멀다면은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밖에 없는데 이 두 곳을 실패하게 된다면은 이제 다른 뭐 관련 학과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기과학과 분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과학과가 모두 대기과학과는 아닙니다. 그 각각 대학교마다 대기과학과를 명칭하는 이름이 모두 다른데요. 강릉 원주대학교하고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환경과학과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공주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만 대기과학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구환경과학부라고 해서 그 지구환경과학부 안에 대기과학과 전공이 있는 것이고 이제 부경대학교는 환경대기과학과 그리고 경북대학교는 천문대기과학과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여기 온 이유는 바로 또 다른 대기과학과가 어디 있냐를 알려드리기 위함인데요. 그 부산에서는 부산대학교하고 부경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쪽에 보이는 광안대교 서쪽에 있는 대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대교를 건너서 대연동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저기가 비로소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가 있는 곳입니다. 또 부산에서는 이제 부산대학교하고 부경대학교가 있고 또 다른 곳은 이제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의 이름은 바로 경북대학교이고요. 거기는 이제 천문대기과학과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가지고 부산대와 부경대 그리고 경북대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기과학과를 이제 정시로 지원하게 된다면은 왜 대기과학과가 경주대학교하고 연대밖에 없대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대기환경과학과 환경대기과학과라는 명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게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부산대학교는 대기환경과학과입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기과학과가 많이 없습니다. 지방 쪽에 주로 많이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하고 순천에 있는 연세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기과학과를 정말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니면 무조건 지방으로 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바로 대기환경과학과 건물입니다. 이 5층에서 거의 모든 대기과학과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학년과 2학년 때는 여기 없겠지만 이제 3학년부터는 이제 많은 선배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한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부산대학교 2019년도 기준으로 제가 이제 갖고 온 커리큘럼인데요.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보다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을 조금 더 심화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환경과학계로는 배우지만 이제 날씨 관련된 수업은 이게 끝이고 그 외에는 뭐 미적분학, 일반 물리학이라는 이제 고도의 수학과 물리를 요구하는 과목을 배우게 될 것이며 이제 저희 때는 2학년 때였지만 지금 현재 1학년 2학기 때 이제 대기관측이라는 측계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1학년 2학기 때도 이제 대기과학과 관련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런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1학년 때 미리 배운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되면은 대기과학과 관련된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요. 2학년 1학기 때부터 바로 일반기상학이라는 이제 대기 연력학 아니면은 이제 스큐티 로그피를 배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든 수업 과정이 영어 원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과 물리를 잘해서 뭐 잘 버텼던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일반 기상학부터 점차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수업 과정이 그러니까 모든 책이 원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점에서부터는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리대기를 배우게 되는데 수리대기는 이제 수리물리학이라고 하는 미적분학과 일반 물리학을 서로 합쳐서 심화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 포트란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되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점차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필수 과목에서는 대기 복사학이라고 하는 위성 기상학 혹은 원격 탐사 과목을 배우게 될 것인데 이제 대기 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기과학과 안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들 뭐 무지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플랑크 곡선 같은 좀 중요한 대기 물리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때도 이제 다소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과학의 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3학년 때가 이제 가장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종관 기상학과 중규모 기상학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이제 대기과학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역학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종관기상학하고 대기역학 1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에서는 이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제가 했던 바로는 이제 종관기상학은 일기도를 배우기 전에 알고 가는 기초 과목이지만 대기역학 못지않은 엄청난 양의 역학적 공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소 힘들 것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잘 버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는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그룹 물리가 있고 ITL이라고 하는 또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3학년 2학기가 되면은 이제 중규모 기상학의 이제 마지막 필수 과목이 되겠고요. 대기 대순환, 즉 제트기류라든지 헤들리 순환 같은 대규모 순환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대기 대순환 같은 경우는 3학년 과목이 이제 공식적인 부산대학교 커리큘럼이지만 4학년 때 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상기사 실기 과목에 필요한 일기보법이 2학년 2학기 때 선택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4학년이 되면은 이제 필수 과목은 없고 이제 주로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저는 4학년 1학기 때 미기상학하고 수치예보를 들었습니다. 미기상학은 이제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만 그 심화 전공을 들을 학생들에게는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예보가 있는데 수치예보는 이제 대기역학의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준주균 오메가 방정식 아니면은 뭐 준지군 고도 경량 방정식을 먼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CFL 컨디션 계산 안정도 같은 수치예보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를 이제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4학년이 되면 이제 기상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지금 많은 선배들이 준비하고 있으며 4학년 2학기 되면은 이제 도시기후학이라고 하는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됨으로써 비로소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기과학과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이 좋아서 대기과학과를 지원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구과학하고 대기과학은 거의 별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지구과학이 좋아서 혹은 지구과학 수능 점수가 잘 나와서 대기과학과에 지원하신 분들은 절대로 오지 마시고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대기과학과에 들어온다면은 뭐 일기도라든지 아니면 뭐 날씨 현상 가지고 많이 토일할까요? 답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대기과학과에 온 이래로 일기도를 보면서 뭐 토일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루는 거는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냥 단지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일기예보법에서 뭐 기상기사 실기에 필요한 부분만 배우게 되지 일기도를 가지고 뭐 토일하는 수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기과학과의 커트라인은 과연 낮을까요? 실제로 과거에는 대기과학과 지원자가 많이 적었고 경쟁률도 많이 낮았지만 현재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원자가 많이 급등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좀 적은 거는 현실입니다. 그럼 한번 실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제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 현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안에 대기과학 같은 경우에는 3명을 뽑는데 21명이 지원을 했고 연세대 수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논술 전형에서는 대기과학과가 9명 뽑지만 255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지만 뭐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적은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입학하기에는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부산대학교 기준입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16명을 뽑고 있는데 18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11.44대 1이지만 지주과학과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명을 뽑고 있는데 68명이라고 해서 뭐 13.6대 1이지만 뭐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부로 수시 모집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없어졌습니다. 교과 전형 아니면 논술 전형이라고 해서 뭐 내신 성적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본인이 뭐 태풍 이름을 다 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기도를 잘 본다고 해서 입학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태풍 경로를 보기 전에 그냥 뭐 수학 물리책을 한 번 더 보는 게 입학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기과학과에 오면은 100% 취업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입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대기과학과에 꼭 오지 않더라도 기상청 입사가 가능합니다. 대기과학과에 온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대학원을 가야만 이제 비로소 대기과학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과연 태풍 연구 아니면 뭐 태풍을 많이 배울까요? 많은 학생들이 태풍이 좋아서 대기과학과를 온다고 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는데, 제가 대기과학과를 다니게 된 이래로 단 한 번도 태풍을 배운 적도 없고 태풍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 태풍학하고 기상학은 거의 별개이기 때문에 태풍이 좋아서 대기과학과를 지원하신 분들은 이제 당신들을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데를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뭐 공무원 시험을 쳐서 기상청에 입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연 날씨는 간단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날씨는 뭐 구름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일기도를 보는 게 전부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대기과학과에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난 양의 수식과 물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학과 물리를 못한다면은 지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문과에서 그냥 뭐 태풍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태풍을 좋아하지만 뭐 수학을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리를 잘해서 문과에서 교차 지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기역학을 배우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편미분 방정식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질량 방정식을 유도할 때 이제 이렇게 편미분 방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거 말고도 모든 대기과학과는 다 수학과 물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기도를 배우는 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기초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관 기상학 같은 경우에도 그 저기압의 속도 아니면 뭐 기압골의 강도를 구할 때도 이러한 페터슨 공식이라고 하는 수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 수식을 사용하는 것 역시 시험 과목에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편미분 혹은 뭐 일반 미적분항을 못하신다면은 지원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포트란 프로그래밍은 일종의 계산기입니다. 그러나 계산기지만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기 용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기과학과에 오게 된다면은 포트란 아니면 뭐 RDL 같은 프로그래밍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대기과학과에 온다 그러면은 뭐 수학과 물리는 기본이고 컴퓨터도 잘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실력을 요구합니다. 제가 2학년 때 그 에크만 나선을 구하려고 이제 포트란을 썼던 것이고 아니면은 그 일반 단순한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제 RDL 프로그래밍을 사용합니다. 네, 그렇게 이번 시간에 대기과학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시 모집을 이제 수시 모집이 끝났지만 이 강의를 보고 나서 대기과학과가 본인의 로망에 맞지 않는 분들은 아직 정시가 남았으니까 뭐 다른 학과를 알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태풍이 좋아서 아니면은 뭐 하늘이 이뻐서 대기과학과를 지원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기과학과에 오게 되면은 뭐 다 수학과 물리를 배우게 되고 일기도는 그래서 좀 다르긴 하지만 태풍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루지 않기 때문에 태풍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로 대기과학과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대기과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본 KS 서울날씨청 유튜브와 서울기상센터 블로그는 고3 수험생들의 수시 그리고 정시 합격을 기원합니다. 부디 부산대학교 후배로서 다시 만난 날이 있길 바라며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